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월요일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윤경 기자님 지난번에 공모주 청약하셨다고 하셨죠? 예.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익을 실현한 건 아니고요. 원래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신념을 좀 갖고 있어서 예. 갖고 있는데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유지. 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괜찮다. 제가 그 종목 생각하고 오늘 있습니다. 봤더니요. 네. 공모가 대비 지금 242%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단 한 한 주에 주를 있다는 가지고 거. 배정을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최이배 의원님은 혹시 공모주 청약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하시고. 예. 이게 부지런해야 하는데 제가 네.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요. 오늘 점심시간에 카카오뱅크 많이 몰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예. 오늘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시작됐고 네. 내일까지 청약 받잖아요. 네, 일반 청약. 또 한 번 뭐 역대급 흥행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직접 일단- 공모주 청약 해보신 김미경 기자님. 이번에도 공모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몰린 돈만 12조 원이 몰렸다고 와. 하고 점심시간에만 2조 원이 몰렸대요. 어우. 다들 안 나가시고 공모주 청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공모 규모가 네. 2조 5천억 원 가까이 넘는데 네. 삼성생명 그다음에 이제 그때 넷마블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물량이 여기저기 배치가 돼 있지만은 주관사인 KB증권에 제일 많이 물량이 있어요. 네. 그래서 KB증권을 기준으로 청약 건수가 440만 건이 넘지가 않아야 아하. 다른 증권사나 이런 데 했더라도 한 주라도 배정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인기는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이배 의원님. 그래서 청약을 이제 성공해서 제 주식 배정을 받은 분들 이걸 현금화 시키려면 이익 실현을 하시려면 결국 이 주식이 증시 상장이 된 이후라야 가능하잖아요. 예. 언제 상장 예정입니까? 상장 예정일은 8월 6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공모를 받고 네. 좀 기다렸다가 8월 6일 상장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지금 공모를 신청하면서 이제 그 청약 증거금이라고 이제 네. 넣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상장이 되면서 이제 그 돌려받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은 그 네.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29일에 이제 증거금이 반환이 되고요. 29일. 주식 배정을 못 받았으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높고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상장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카카오뱅크 주식은 사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심지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매도 의견이요. 투자 의견이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 영업을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해서 아하. 그래서 매수는 있어도 매도는 없었는데 예. 이번에 BNK 투자증권이 거품이다. 지금 장외 가격이 8만 원도 넘고 그러는데 네. 공모가 3만 9천 원도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는데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에서 이제 창출이 되는데 네. 이게 플랫폼을 이용한 비이자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이런 금융 상품들을 파는 거라든지 수익 상품. 예, 이런 예. 것들에 있어서는 잘 될 건지 아직 모르는데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 몸값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은 18조 5천억 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12조 4천 정도 되니까 네. 그것보다도 뛰어넘어요. 아. 인터넷 뱅크인데 예. 예 그렇게 되고 뭐 이거 따상을 한다 이러면은 또 시가총액이 48조 원. 막 이런 식으로 불어나거든요. KB금융의 2배. 네. 막 이렇게 될 정도니까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수익 구조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좀 지적을 하면서 매도 의견 아니면 공모 첫날 팔아라. 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예. 최이배 의원님,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유사한 의견을 들었어요. 예. 이게 은행주인데 네. 인터넷 은행이고 수익 구조가 그렇게 새롭거나 또는 뭐 상당한 기대가 있지가 않은데 너무 거품이 형성돼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근데
그래도 공모주 청약이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이 투자자들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라고 하면은 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180건 정도의 공모 그 상장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소팅을 자료를 찾을 때 상장 일자로만 찾다 보니까 기존 상장 회사가 주식을 추가 상장할 때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제 좀 그 개수만큼은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처음 공모 주가 대비해서 지금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냥 유명한 거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 2일 날 상장했던 SK 바이오팜 이거 굉장히 그때 유명했거든요. 그랬죠. 여기가 이제 따상상상 어허. 3일 동안 상가를 쳤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당시에 4,900원의 공모가가 최고가를 21만 4,500원까지 찍었고요. 우와. 지금은 1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좀 떨어진 거죠. 네. 하지만은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뭐 200% 넘게 이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좀 그 언론에 많이 탄 것 중에 그나마 좀 제가 보니까 현시가가 공모가 대비 조금 덜 올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주 맥주인데요. 이거는 공모가가 3,200원이었는데 따상을 못했어요. 근데 네. 아무튼 최고가는 6,040원까지 가서 한 190% 수익률을 올렸고요. 아하. 지금 시세로는 4,000원이 조금 못 돼서 한 125%의 수익률, 그러니까 네. 25%의 수익률을 추가 수익률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그 좀 유명한 그 회사들 중에서는 떨어진 데는 없더라. 그래서 아하. 이 공모가 투자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거품 논란이 유난히 많이 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장외에서 82,000원 하는데 그럼 시총이 34조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 시총 다 묶으면은 74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카카오뱅크 하나가 네. 과도하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주가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모주 투자하면은 바로 따상이다, 따상상이다, 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지금 최이배 네.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산 물량을 보면은 의무 보유 기간이 있거든요. 네. 확약 기간. 예. 그게 좀 비율이 낮아요. 비율이 낮아서 바로 현금화할 수도 있는 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가능 물량도 적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대부분의 공모주 투자를 그날 팔고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공모주 투자하고 계속 장기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날 한 주지만 팔게 비록? 되면 예? 네. 비록 한 주지만. 예, 비록 한 네. 주지만 네. 예. 공부 차원에서 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형성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고 좀 상대적인 고수익 투자처다 해가지고 막 몰렸다가 단타하시고 뭐 이러는 거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또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모주 청약 생각 있으신 분들 좀 주의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독경제 계속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구독경제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40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 공모가 4,900원 아니고 49,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최이배 전 의원께서 숫자의 전문가신데 직접 투자를 안 하시다 보니까 공 하나를 제가 숫자 하나 빠뜨리고 얘기하다 봅니다. 예. 예, 그리고 8.15 광복절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혹은 뭐 사면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가석방 논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분식 회계를 했다. 아하. 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삼바 회계 처리 문제가 뭔가 이제 로직을, 그러니까 뼈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부터 4년간 적자를 내다가 2015년에 갑자기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근데 그때
회계 방식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생산을 삼바가 맡고 있고 개발을 맡고 있는 이제 자회사가 있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갖고 있던 게 한 2,900억 정도였는데 4조 8천억 원으로 갑자기 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바가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예. 삼바가 그만큼 수익을 낸 것이 이제 제일모직에도 영향을 줘서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 지배 구조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지배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좀 더 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콜옵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계 부정 문제가 예. 결국은 삼성그룹의 승계 구도, 경영권 승계. 그렇죠? 경영권 승계. 영향을 그래서 줬을 이재용 것이다.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을 그 인수합병해서 네. 가장 큰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회계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 흔적이 이번에 네. 보고서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이번 보고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냥 줄여서 삼바라고 할게요. 예. 삼바가 이제 분식회계를 한 것을 금융당국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이거는 분식회계 했다라고 정부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삼성 측에서는 그건 분식회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행정소송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네. 판사가 그러면은 금융당국과 삼성과 서로 다투는데 주장을 들으면서 예. 그러면 좀 객관적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문위원을 선정할 때는 양쪽 다 서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과 금융당국이 동의를 해서 네. 지금 정재욱 교수라는 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에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이 분식이 맞다라고 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또 하나 진행되는 거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삼성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형사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아하. 지금 행정소송에서 전문위원이 분식회계가 맞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형사소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 모두가 동의한 전문가니까 네. 이 정재욱 교수의 보고서는 상당한 힘을 가질 테고 그렇죠. 행정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게 없네요.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는 일단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형사소송의 형사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지 되는 그건 고다음 거겠죠. 문제니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뭐 전문 심리위원 개인의 의견이다. 그리고 이제 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건 결론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아하. 게 이제 삼성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한 3주 동안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사전에 동의한 건 정재욱 교수가 어떤 뭐 편파적이거나 네. 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고서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일단 냈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 비원님? 향배? 지금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지금 몇 가지 이제 삼성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예. 일단 삼바는 분식회계가 없었다. 네. 그리고 분식회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개입해서 관여해서 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행정소송에서 삼바의 분식회계가 결론이 난다면 네. 결국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불리하게 되는 거고 아하. 삼성은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계속 더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 하지만 뭐 기존에 지금 여러 가지 그 G 문건이라고 해서 가버넌스 문건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의 이러한 합병 과정에
모든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했고 네.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게 현재 지금 그 문건에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지난 재판 결과에 따른 가석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이렇게?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둑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도둑이 아무리 형기를 많이 채웠다 하더라도 가석방 네. 심사 대상이 되긴 쉽지 않거든요. 아하. 그런 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